자, 지금 이 순간에도 재회를 간절히 꿈꾸고 있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남녀 소통 전문가이자 연애언어 연구소의 주인장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2강까지 이 재회의 구조와 장애물의 구분까지 우리가 공부를 해봤는데요.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 이 영상들을 보시는 분들은 열이면 열 헤어지신 분들이 보실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헤어지고 나면 뭐 평소에는 우리가 쉽게 이해할 것들도 좀 이해가 안 되고 그런 경향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해는 하셔도 이게 마음이 제대로 잡히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시간에는 이별 후의 재해를 위해서 지금 우리가 처치를 해야 할 행동 수칙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저번 시간까지는 얘기가 좀 전문 지식들이라서 좀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생각을 많이 해야 하는 그런 강의였다면 오늘은 그냥 여러분 좀 편하게 제 이야기 그냥 들어주시면 되니까 한번 오늘 제가 하는 얘기 잘 들어봐 주시도록 부탁드릴게요. 자, 오늘의 학습 목표는 제가 말한 것처럼 이별 후의 재해를 위해서 우리가 꼭 알고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행해야 하는 그 행동 수칙들입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요점을 둔 게 뭐냐면 여러분 재회는요 기술적인 접근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이 멘탈 싸움입니다. 내가 멘탈적으로 지금 엄청 데미지를 받을 만한 게 바로 이 이별 상황이기 때문에 멘탈이 깨지면 사람이 이성적으로 판단하기도 어렵고 감정적으로 행동하기 마련이고 그 와중에 우리가 실수를 하게 되기 마련이잖아요. 오늘 멘탈을 바로잡는 방법들과 그리고 행동 수칙 알아봄으로써 우리가 이별 후에 실수를 하지 않도록 해보도록 합시다. 자, 상대방이 당장 받아들이든 아니든 상대방에게 일단은 후처치를 해야 한다. 최소한 그래 그랬었던 거구나. 그런데 우리는 이제는 안 될 것 같아. 이런 말이라도 나오게 해야 한다. 그 다음에 감정 어필 한 번에 모든 장애물 제거가 스포가 된다. 그리고 사랑했다는 것에 대한 확고한 인지를 주어야 한다. 상대방 또한 객관적으로 상황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는 감정적인 상태다. 감정을 잦아들게 하고 얘기를 해야 하는 것이지 내가 전하는 메시지만 전달하는 것에만 집중해서는 안 된다. 상대방이 교류를 원하지 않을 때는 그것을 존중을 해야 한다. 하지만 상대방이 교류를 왜 원하지 않는지 이유를 파악하고 거기에 걸맞는 대처를 할 필요가 있다. 자, 매달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류에서의 실수가 관계를 더 돌릴 수 없게 만든다. 상대방에게 남은 감정을 깔끔하게 포기해야 할 때도 있다. 상대방이 나를 잊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좋은 감정이 사라져야 이 싫은 감정도 함께 사라진다. 지금 당신이 재해를 원한다면 나도 상대방과 똑같은 관점의 단계로 상대방을 바라보아야 한다. 상대방이 이미 나를 과거 연인 시절의 나로 보지 않는데 나만 과거 연인으로 바라보면 그 관계가 풀릴 리가 만무하다. 자, 하나하나씩 풀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대방이 당장 받아들이든 아니든 상대방에게 후처치를 해야 한다. 최소한 그래 그랬었구나. 그런데 우리는 이제 안 될 것 같아. 이런 말이라도 나오게 해야 한다. 자, 저번 시간에 장애물 제거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하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성적인 장애물, 감정적인 장애물을 제거하는 방식을 저번 시간에 예시와 함께 배워봤었잖아요. 그런데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 사람에게 내가 아무리 이 얘기를 해봐야 이 사람이 지금 마음이 풀릴 것 같지도 납득을 할 것 같지도 않아요. 그런데 상대방이 감정적으로 흔들리는 모션들은 보여요. 뭐 나를 원망을 한다던가 눈물을 흘린다던가 이러면 이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상대방의 그 감정적인 모션에 동화가 됩니다. 그래서 후처치를 하기보다는 또 감정적으로 매달리게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기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 장애물 제거를 좀 애매하게 하시는 분들이 혹시나 내가 이 이별을 받아들이는 말을 하면 단기 제외가 될 것도 안 될까봐 상대방의 이별 결정을 존중하는 멘트는 빼고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것 또한 이 하나의 차이로 상대방의 듣는 태도가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생략을 해서는 안 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런 장애물 제거 후처치는요 최소 상대방에게 내 입장을 납득과 이해는 시켜야 합니다. 이별을 지금 받아들일지라도 상대방이 내 입장을 다 듣고도 그래도 이별을 결정할지라도 적어도 상대방에게 그래 네가 그때 그랬었던 거구나 이해는 간다. 그래도 나는 이제는 너와의 관계를 다시 이어가고 싶지 않아. 이 정도까지는 도달을 시켜놔야 우리가 추후에 재접근을 할 때 훨씬 유리한 입장에서 시작할 수 있다는 거. 지금 당장 재해가 될 것 같지 않다고 해서 이 생략을 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작업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아셨죠? 두 번째, 감정 어필 한 번에 내가 얘기하는 모든 장애물 제거가 수포로 돌아갈 수가 있다. 자, 마찬가지로 후처치를 할 때 실수를 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여러분 이별 후에는 진짜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게
우리의 말과 행동이 동일해야 한다는 언행일치입니다. 자, 보세요. 이별 후에는 상대방이 우리랑 교류를 하는 것을 편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무언가 이별에 대한 그 원망감도 있고, 즉 상황 자체가 우리를 굉장히 예민하게 평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뭔가 꼬투리만 있으면 지금 교류를 하지 않으려고 해도 이상할 게 없는 그런 상황이 바로 이별 이후의 이 상황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후처치를 할 때 뭘 보통 한다고 했죠? 상대방의 반감을 줄이기 위해서 상대방의 이별 의사를 존중하는 맥락들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말은 네가 이별을 얘기하면 받아들이겠다, 그렇게 말을 하고 말을 시작을 해놓고 갑자기 감정 절제를 못하고 다시 한번 생각해봐주면 안 되겠느냐, 혹은 이렇게 말을 하면 네가 좀 생각이 달라지지 않느냐, 이렇게 내가 앞서 말한 것들이 달라지는 그런 행동을 한다면, 혹은 그 순간이 아니더라도 추후에 복받쳐 오르는 그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고 또 매달린다면 상대방 입장에서는 우리의 그 의도를 매도를 하기 좋은 여건을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줘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별 후의 감정 어필 한 번에 진짜 내가 말하는 모든 말의 신빙성을 상실을 할 수 있으니까 정말 사소한 부분도 여러분 이때는 예민하게 받아들여지니까 조심해 주셔야 합니다. 자, 세 번째, 내가 너를 사랑했다는 것에 대한 확고한 인지를 주어야 한다. 자, 여러분 이별을 할 때 진짜 가장 빈번한 이별의 이유고 또 힘든 연애도 지속할 수 있는 이유는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 중에서도 어떤 거냐면, 내가 너를 사랑해서 참는다 보다는 네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참는다가 더 큰 효율을 발휘합니다. 내가 상대방을 사랑해서 참는 경우는 연애에서 내가 현재 느끼는 불행감이 내 임계치를 넘어가게 되면 결국에는 그 관계를 끝을 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나를 사랑해준다는 것은 우리 모두 그 가치를 알죠. 그래서 내가 감정이 식어도 불구하고 그래, 그래도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긴 하니까, 이렇게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 만나기는 힘드니까, 이런 식으로 내가 상대방을 사랑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연애에서의 고통을 감당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별을 할 때는 이 사람이 과연 나를 사랑할까?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을 받을 때 우리가 결정적으로 이별을 선택하게 되곤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나에 대한 열정이 조금 떨어졌거나 그럴 때 우리는 이 사람이 변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연애에는 더 이상 의미가 없는 연애라고 치부를 하고 이별을 결정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흔히 나오는 이별의 형태로 상대방의 변한 애정 태도로 이별을 얘기하는데, 이때 상대방에게 네가 내 태도의 변화로 힘든 것은 아니까 너의 이별 의사는 존중을 하지만 내가 너를 사랑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틀림이 없다라는 인지는 꼭 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포인트가 여러분, 이걸 매달림으로 표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내가 이 사람에게 매달리는 것도 일종의 내가 너를 사랑했다는 것에 반증하는 행동이긴 해요. 그런데 매달림은 상대방이 교류에서 반감을 가지기가 너무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가장 추천하는 방식은 담담한 태도로 상대방에게 내가 이제껏 상대방에게 가졌던 그 의미들에 대해서 독백하듯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별을 한다고 해서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게 되는 것은 아니다. 이별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 물론 남자 여자로서 너를 사랑하는 마음이 다할지라도 나는 앞으로도 꾸준히 너라는 사람을 사랑할 거고 마음속에서 추억할 거다. 참 고마웠다. 이런 멘트를 더해줌으로써 내 사랑이 가볍지 않았음을 얘기해주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것이죠. 자, 네 번째, 상대방 또한 객관적으로 상황적인 판단을 못하는 감정적인 상태다. 감정이 잦아들게 하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에만 집중해서는 안 된다. 자, 여러분 제가 상황 경량화에 대해서는 정강의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추후에도 계속 강조를 하긴 할 건데, 이별 이후에 여러분 어떤 메시지든 상대방이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에서 전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이건 이별이 아닌 어떤 상황에서든 마찬가지죠. 근데 유독 이별 상황에서 이걸 여러분이 절제를 못하는 게, 지금 여러분이 받은 심리적인 타격이 워낙 크다 보니까 이것저것 상황을 판별할 여력이 여러분이 없습니다. 이것도 이해합니다. 그러나 제가 이해를 하는 것과 상대방에게 메시지가 입력이 되는 것은 별개의 문제죠. 그래서 일단 중요한 것은요, 상대방도 이별을 얘기하는 상황에서 이성적인 상태인 경우도 있지만 감정적인 상태가 훨씬 더 많을 거란 말이에요. 나를 막 원망하는 경우도 있고 겉으로는 담담하게 이별을 얘기하고 나한테 정이 다 떨어진 상황처럼 보이지만
속은 어떻게 마음이 편하진 않은 그런 상황이겠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뭐 후처치든 무슨 메시지든 넣기 전에 상대방이 나한테 지금 보여주는 이 대립적인 태도를 죽이고 감정적인 태도를 죽여놓고 얘기를 해야 합니다. 뭐 사람마다 이별을 안 해본 사람 없고 언제든지 흔하게 일어날 수 있는 게 이별이라는 것처럼 우리가 담담한 태도를 보여주면서 너는 뭐가 그렇게 힘들었냐 라고 물어본다거나, 나 또한 지금 이별까지 도달하게 된 그 전 상황들이 너무 힘들어서 애써 지나가는 인연을 붙잡을 생각이 없다라고 전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일단 이 상황에 대한 너와 나의 입장이 똑같다는 것을 전달함으로써 상대방의 감정적인 태도를 죽여놓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왜 선행이 되어야 하냐면 상대방 또한 감정적일 때는 우리 메시지를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 얘기가 아닌데 내가 잘못 표현한 단어 하나를 듣고 내 의도를 매도를 할 수도 있고, 내가 한 말과는 전혀 다른 얘기로 문장 자체를 왜곡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더 이 상황에서 우리가 불리한 상황만 생기기 때문에 먼저 우리의 감정적인 태도를 애써 자제를 하고, 상대방 또한 감정적인 상황일 수 있으니까 먼저 상대방의 감정적인 태도를 죽이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 자, 5번째, 상대방이 교류를 원하지 않을 때는 상대방의 그 의견을 존중을 해야 한다. 하지만 상대방이 교류를 왜 원하지 않는지 그 이유를 파악하고 거기에 걸맞는 대처를 할 필요가 있다. 자, 여러분, 이건 불문율에 가깝습니다. 상대방이 우리와 교류를 원하지 않을 때 그 의견을 여러분 우리는 존중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모든 일에는 원인과 결과가 있듯이 상대방이 우리와의 교류를 원하지 않을 때 그 이유가 대체 무엇인가에 따라서 우리의 대처가 달라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상대방이 교류를 원하지 않는 이유가 우리와 대화하는 게 인간적으로 싫어서가 아니라 지금 상대방 입장에서는 이별의 의사는 완고한데 내가 계속 재회를 원하는, 이 헤어지기 싫어하는 스탠스를 취해서 상대방이 나의 이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이별을 얘기한 거라면, 우리가 나 또한 재회를 원하지 않는다라는 식으로 나의 태도를 위장을 해주면 상대가 나와 대화할 소지가 올라가는 겁니다. 이렇듯이 교류를 원하지 않는 상황은 다양한 원인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거기에 맞는 대처를 해서 이 해결을 할 수 있으면 하되, 정말 상대방이 더 이상 나랑 이유를 불문하고 대화를 하고 싶어 하지 않는 그런 경우라면 그 의사를 당장은 받아들여주는 것이 재회에 더 유리하다는 것이죠. 자, 이해하셨죠? 자, 6번째, 매달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류에서의 실수가 관계를 더 되돌릴 수 없게 만든다는 거. 자, 이별 후에 매달리면 안 된다는 것은 여러분도 참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매달림은 당연히 안 되는 것이고 교류에서 실수를 안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상대방은 이별 이후에 나와 교류하는 것이 결코 편할 리가 없죠. 아무리 우리가 후처치를 잘해놔도 나와 연락하고 지내는 것 자체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내가 헤어진 연인과 이렇게 연락하고 지내는 것이 맞나? 이런 생각 들기가 더 쉽잖아요. 그래서 이별 후의 교류는 정말 예민한데 어떤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냐면 공적인 연락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내가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경우는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내 짐은 받아야 하지 않나? 혹은 예정되어 있던 일정은 알려줘야 하지 않나? 이런 분들이 있는데 상대방 입장에서는 우리가 상황은 우리도 이해를 할 수 있지만 이것도 불편함을 가중하는 교류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거절할 수는 없죠. 상대방 입장에서도 내가 내 짐 찾겠다 그러는데 뭐라 그래요. 그런데 이별 후에 훌훌 털고 싶은데 상황이나 뭐나 이런 것들을 엮이는 것 자체가 상대방한테는 불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입장에서는 이런 핑계 저런 핑계로 상대방이랑 교류를 이어나가려고 할 수 있는데 그게 오히려 재회에 도움이 전혀 안 되는 상황들이 많으니까 단순히 매달리지 않는 것만 하지 않으면 되겠지, 이런 생각은 여러분이 하지 않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7번째, 상대방에게 남아있는 나에 대한 잔여 감정을 깔끔하게 포기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고정관념이 해소되는 시간이 감정이 정리되는 시간보다 통상적으로 더 오래 필요한 그런 고정관념의 경우라면 감정을 포기해야 한다. 자, 이 상황에서 보통 가장 많은 내담자분들이 아쉬워하고 놓지 못하는 상황인데, 여러분, 상대방이 나한테 지금 마음이 다 떨어진 것 같지는 않아요. 물론 부정적인 감정이 더 커서 이별을 하긴 하지만 그래도 뭔가 나한테 일말의 잔여 감정 정도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 해야 되는 처치를 못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자, 여러분 이건 뭘로 보아야 하냐면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운 그 고정관념의 경중이 어느 정도 되느냐 이걸로 판단을 해야 합니다. 고정관념이 해소되는데 그 주제와 상대방이 받은 고통의 총량 그리고 그 지속 시간에 따라서 고정관념이 해소되는 데까지 그 시간이 천차만별인데 이 상대방의 잔여 감정이 정리되는 시간에 비해서 이 고정관념이 해소되는 시간이 더 오래 걸릴 만한 그런 고정관념의 수준이라면 사실 이 상황에서는 상대방에게 남아있는 이 잔존 감정을 포기해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대방이 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이 부정적인 인지가 어느 정도인지를 우리가 가늠을 해보고 그냥 객관적으로 이게 단시간에 풀릴 만한 내용이 아니라면 여기에 너무 집착을 하시면 이 집착으로 인해서 이 상대방에게 여러분이 하지 않아야 될 그런 교류를 할 거고 그 교류가 관계를 망치게 됩니다. 명심하세요. 8번째, 상대방이 나를 잊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좋은 감정이 사라져야 싫은 감정도 사라진다. 자, 유예기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별 후에 가장 무서운 것을 꼽으라고 한다면 상대방이 나를 잊는 것을 가장 많이 두려워하시겠죠. 그런데 정확한 표현은 상대방이 나를 기억에서 지금 지우개로 지우듯이 지우는 게 아니라 남아있는 상대방의 감정이 사라질까봐 그로 인해서 단기적으로 내가 제외를 하지 못할까봐 두렵다. 이게 정확한 표현이겠죠. 그런데 여러분 상황을 보면 어떤 경우가 많냐면 지금 당장 단기적인 제외는 어려워요. 그런데 이 희망을 버리지 못하고 유예기간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때 가장 많이 저한테 얘기를 하시는 부분이 그러다 상대가 나를 잊으면 어떡하냐 이 얘기인데 여러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건 지금 여러분이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그리고 사실은 여러분 지금 이 시점이라면 여러분이 지금 단기제외를 생각할 게 아니라 유예기간 이후에 재접근을 생각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재접근을 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이 상황을 볼 때는 여러분 좋은 감정 또한 희석이 돼야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상대방이 나에 대한 아련한 감정은 가진 상태로 나쁜 기억만 희석되고 이런 것은 이게 성립될 수도 없고 바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일단 싫은 감정과 더불어서 좋은 감정도 함께 사라져야 합니다. 그리고 남아있으면 유리한 것은 좋은 감정이 아니라 좋은 기억인 것이죠. 좋은 기억이 있으면 추후에 상대방에게 재접근을 할 때도 그 효율성이 올라가게 되고 이런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후처치라는 것도 상대방에게 나쁜 기억을 만들지 않도록 그리고 나쁜 기억이 될 만한 요소가 있으면 그것을 희석시켜주기 위해서 진행을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미 여러분은 손해는 감수를 어느 정도 해야 하는 입장입니다. 이미 사고는 터졌고 우리가 지금 선택하고 싶은 것을 선택할 수 없는 것을 선택하지 못한다고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고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자, 마지막 9번째, 지금 당신이 재회를 원한다면 나도 상대방과 똑같은 관점의 단계로 상대방을 바라보아야 한다. 상대방이 이미 나를 과거 연인 시절의 나로 보지 않는데 나만 과거 연인으로 바라보면 그 관계가 풀릴 리가 만무하다. 자, 여러분 이별을 하고 나면 상대방의 태도가 확 바뀌어서 이 남같게 느껴집니다. 아, 이 사람이 진짜 내가 만났던 걔가 맞나? 이 정도로 태도가 다르고 말투도 다르고 그리고 그걸 겪는 나의 입장은 이별을 했지만 상대방에게 너무 섭섭하고 서럽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상대방에게 교류하는 입장에서는 우리가 아직 상대방을 나의 연인일 때처럼 우리가 대하는 겁니다. 말투만 봐도 내가 평소에 내 연인에게 말했던 것처럼 말하려고 하는데 이 상대방은 나와 연인일 때처럼 나를 대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여러분의 멘탈이 또 나가는 거예요. 뭐 직접적으로 헤어졌다고 참 말 그렇게 하네 이런 식으로 말해버리는 경우도 있고 애써 이 분위기를 전환해 보려고 무리를 하다가 오히려 상대방이 더 멀리 달아나는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아픈 말이지만요 여러분 인정을 해야 합니다. 지금 그 사람은요 내가 알던 그 사람이 아니에요. 나한테 한없이 따뜻했던 그 사람을 우리는 지금은 기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걸 여러분 인정을 하고 우리가 교류에 임해야 하는 것이죠. 내가 어떤 인풋을 넣었을 때 내가 기대하는 아웃풋이 나오지 않는다고 우리가 멘탈이 털리면 우리가 정작 해야 하는 것들에 대한 판단과 사고가 되질 않습니다. 그저 그냥 이 상황을 싫어한다고 이 상황이 바뀌질 않아요. 그러니 이별 후에 상대방이 나에 대한 태도가 달라지는 것을 여러분 인정을 하시고 여러분도 상대방에게 기대하는 반응을 얻을 거라고 기대하지 않는 것이 정신건강에도 그리고 직접적으로 재회를 위한 대처를 하는 것에도 훨씬 더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렇게 우리가 이별 후의 대처 개념 9가지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오늘 이 강의만 보시는 분들은 제가 왜 이렇게 좀 이별을 받아들여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제가 왜 그렇게 얘기하는지 이해가 잘 안 가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앞선 1강, 2강의 제외의 구조와 장애물 제거하기 이 영상들을 보고 오셔서 이 영상들을 다시 한번 이해해 보세요. 지금 강의는 이별을 잘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제외를 하기 위해서 전략적인 스탠스를 취하는 것을 알려드리는 강의입니다. 오늘 얘기한 것들만 여러분 잘 지키셔도요, 멘탈도 좀 잡고 또 대처해서 실수는 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마음이 너무 힘드신 거 너무 잘 알겠지만 우리 일단 그런 마음의 상처는요, 지금이 아니라 제외를 하고 나서 그 사람에게 어찌하고요. 자, 여러분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였고요. 저는 남녀소통 전문가 주인장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은하 하세요.